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중동세계사 담당하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2차 세계대전. 자, 전시가지 여러분들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대공황이 벌어졌고 그 대공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뉴딜 정책으로 해결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블록 경제를 통해서 또 자체로 해결했고 그런데 독일, 이탈리아, 일본,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 사업도 없었고 그 다음이 식민지도 많지 않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주변국을 침략하는 모습들, 그 침략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배경은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추축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심축이라는 얘기예요. 예, 중심축. 요 세 나라가 중심축이었다는 얘기죠. 예, 삼국 반공협정이 체결되었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호호. 옛날 1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이탈리아가 이제 여러분들 사실 그렇죠. 삼국 동맹이 들어갔던 나라였잖아요. 그죠? 삼국 동맹.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는 떨어져 나와서 연합국 쪽으로 왔죠. 즉 이탈리아와 일본이 연합국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동맹국이었고 그런데 지금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지금 2차 세계대전은 한 팀이 됐네. 한 팀이 됐네. 자, 발발. 독일과 소련이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누누이겠지만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이 독일 있으면 그 옆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러시아 아니에요. 러시아. 그죠? 이 둘의 어떤 그 긴장 관계 결국은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혁명 벌어지죠. 혁명. 그 혁명이 두 번 있었잖아요.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있었다. 2월 혁명 때 전제 정치가 무너졌고 10월 혁명에서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왔다 그랬잖아. 이 10월 혁명에서 결국 이 독일과 조약을 맺잖아요. 우리 이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맺잖아요. 똑같아요. 2차 대전에서도 지금 독일과 소련이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침 조약. 우리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서로 침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독일이 이제 드디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먼저 불가침 조약 체결한 다음에 폴란드를 침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차, 이게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또 독일이 팽창하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왜냐면 한 번 당해봤잖아. 영국과 프랑스가. 그런데 독일이 지금 폴란드 침공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빨리 끊어야 돼. 라고 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세르비아의 청년. 그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땅 쏜 것으로 출발했죠. 2차 세계대전은 바로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암살, 빵.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바로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초기는요. 이 독일이 정말 유럽 대부분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파리 등을 점령하면서요. 이탈리아와 함께 아프리카가 침략하죠. 와우. 완전 잘 나갔어. 독일이 그냥 쭉쭉쭉쭉 그 히틀러, 나치 히틀러 쭉쭉쭉 이끌면서요. 엄청나게 확산을 시켜 놓고 있었죠. 초기는 이랬어요. 자, 그런데 영국이 저항하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됩니다. 석유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일이 결국은 소련을 공격해. 이게 이제 패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국이 저항을 하면서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버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독일이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잖아요. 그죠? 예. 독일이 결국은 소련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일로서는 결정적 실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건 독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요.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는데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 기지를 공격을 합니다. 진주만 기지를 공격을 해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결국은 참전하게 된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참전했죠.
2차 세계대전에서는 바로 이 일본이 바로 이 진주만을 습격을 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또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보세요. 지금 독일이 지금 소련 침략하면서 소련도 지금 들어왔죠. 일본이 미국 공격하면서 미국도 들어왔죠.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지금 다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된 꼴이에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독일과 일본은 더욱더 전쟁을 크게 키우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자, 갑니다. 이제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지금 소련과 미국이 지금 들어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자,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미국이요. 바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을 격파합니다. 1942년. 또 소련이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을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42년을 기점으로 해서 연합국초로 쭉 이렇게 추가 지금 기울고 있네요. 지금요. 자, 연합군이 아프리카에서 독일을 축출을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로 진격해서 무솔리니 정권을 드디어 격파합니다. 이탈리아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전개가 되면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고 연합군이 독일로 진격해서 결국 독일이 항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미국이 일본 어디에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하하면서 결국 일본도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독일의 항복, 원폭 투하, 일본 항복, 최종적으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원폭까지 봤어요. 원폭까지.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정말 옳지 않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했잖아요. 전쟁의 피해입니다. 물적, 인적 자원의 대규모 동원과요. 인권 유린 자행됐고요. 독일의 유대인 학살, 일본의 난징대 학살 및 일본군 위안부 동원 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대량 살상 무기도 등장합니다. 고성능 전차, 전폭기, 원폭, 특히 원폭. 1차 세계대전 때는 여러분들 뭐 탱크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신무기들이 등장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원폭이라고 하는 정말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들이 실험되었다는 사실. 자, 전후천리 놀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 체제, 국제연맹 이런 순서였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먼저 대서양 회담은 1941년. 아직은 전쟁 중이었어요. 예, 전쟁 중이었는데 대서양 원정을 발표하고 전후의 평화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국제평화기구의 설립에 합의를 했고요. 이 정도 대서양 회담 일단 첫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후 일본 영토의 처리와 한국의 독립 문제가 이때 합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카얄포. 네, 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어떤 처리와 관련된 회의가 바로 카얄포예요.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얄타 회담이에요. 드디어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결정을 하죠. 전후 독일 영토의 분할을 또 결정이 됩니다. 소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포츠담 회의. 카이로 선언 이행 재확인, 일본의 무조건 항복 권고를 결정. 그래서 카얄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제2차 대전 종료된 것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서 독일은 분할 점령됐고요. 얼마나 비극이야. 전쟁,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개되었던 이 전쟁은 결국 이렇게 주변 열강들에 의한 분할 점령으로 끝났고요. 일본, 미 군정의 관리 체제로 들어간 거예요. 미 군정의 관리 체제. 물론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결정에 따라 주권이 회복은 되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었다.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었고 일본은 미군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전범, 전쟁의 그 범죄자들 재판이 개최되었죠. 니른베르크 재판, 독일의 전쟁 범죄와 유대인 학살 관련된 처벌, 그리고 도쿄 전범 재판. 이것은 일본 군부 등 주요 전범들이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드디어 국제연합이 창설됩니다.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때는 국제연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국제연합. 야, 이거 전쟁 두 번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좀 결속력이 필요한 그런 조직이 필요하겠다. 두 차례 세계대전은 국제협조와 그리고 세계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고요. 대서양 현장에서 국제평화기구가 구상이 되었습니다. 자, 목적은요. 전쟁 방지, 평화 유지, 국제협력 증진인데요. 특징을 보시면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미국과 소련 등이 15개국 대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통치이사회, 또 국제사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되었고요. 유네스코 등의 산하기구를 보유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예요. 유엔에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유엔군이 조직된다는 거, 국제분쟁 지역에 군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국제연맹과의 가장 큰 차이점, 그 차이점이 바로 군대의 조직이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국제연합과 국제연맹의 차이점. 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국제연맹이고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국제연합인데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는 뭐다? 군대의 조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제연맹은 안 되고요. 국제연합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과 그 국제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왜 유엔 평화유지군 있잖아요. 유엔 평화유지군. 그거 딱 떠올리시면 국제연합이 가지고 있는 위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별채우기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별채우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과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의 어떤 질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자, 그런 내용들을 또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